12월 28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저는 감기가 심해가지고요. 방송 나가는 거 말고는 집에서 감기를 앓았습니다. 연말에 일정도 바쁘고 또 이번 주 말에는 3일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차분하게 이렇게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안철수 신당을 추진하는 일종의 대표격이죠.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당 추진에 관한 일종의 노선, 정책 발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습니다. 공감, 소통, 참여, 개방, 그리고 연대와 협치로 공정한 성장을 이룩하겠다. 그래서 현재의 이와 같은 그런 이 성장으로는 일자리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은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공정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교육 그리고 유학 이런 문제를 없애고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낭비적인 복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복지를 추진하고 조세원칙을 확립해서 정세를 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기반하되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 일본과도 잘 지내는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 유연한 부분을 가지겠다. 이것이 어제 이야기한 전부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장, 복지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 복지와 정세 이 두 가지가 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안 의원의 어제 발표에서 지금 정치권에 입문한 지 한 3년쯤 되는 사람이 그것도 새정년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아서 자신은 새정년의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본인만의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해 나가겠다. 합리적 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 이야기한 사람이 고작 하나마나한 추상적인 소리를 또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안 의원이 나와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시기 어린 책을 쓰고 또 본인이 새정치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하지 않던 보안 전문회사 사장이 그리고 과거의 의사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저런 가치를 가지고 그냥 어설프게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본인이 정치를 3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선도 나갔다가 본인 스스로 철회도 했고요. 문재인과 단일화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이 당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고 이 총선에 출마해서 의원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새정년과 다시 합당을 하기도 했고 새정년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또 요구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대표를 4개월 하다가 쫓겨나서 또 절치부심 내부에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다시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자, 짧은 3년이지만 그간의 안 의원이 한 일은 보통 정치인이 평생 겪어도 남을 그런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 안 의원은 문재인이 혁신전대를 받았으면 그러면 탈당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전대 하나에 안 의원이 탈당을 안 할 만한 안 의원이 어제 발표한 합리적 개혁의 모든 가치가 다 수용되겠습니까? 결국은 공천 싸움인데 혁신전대를 해서 본인이 당권을 잡아서 공천을 하겠다. 그 공천 싸움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놓고 이제 와서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래 혁신전대 받을 게 있으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 나왔으면 어제와 같은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나 친노와 다른가 합리적인 개혁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제 말한 합리적 개혁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 어제 안 의원이 했던 이야기 경제민주화 무슨 공정성장 이런 이야기 다 지금 새정년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정세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복지 이야기도 나왔고 전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안 의원은 지금 정치판에 들어와서 3년이 넘는 동안에 또 원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만 읽어보면요. 신문에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저성장, 장기 불황, 그 다음에 고실업, 더 나아가서 양극화, 그리고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과
고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만 읽어보면 30분이면 쓸 이야기를 어제 새 신당이 가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지향에 가야 될 바라고 일부러 기자회견을 해서 하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안희원은 어제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따라갑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각자 다 알아서 하고요. 정부는 기업들 가는데 뒤따라가면서 법 만들기 급급하고 있죠. 지금 안희원이 지금 70년대를 살고 있습니까? 80년대를 살고 있습니까? 경제를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양육강식의 수직적 경제 질서는 정결의 법칙, 성자 독식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온갖 독과점 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공정성장론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희원 본인은 안랩을 만들 때 삼성을 끌어들여가지고 투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장해서 떼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 벤처기업, 그야말로 가내수공업에 불과한 기업에서 본인이 지금 본인 재산만 하더라도 한 1,400억쯤 될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힘, 또 전국의 국책은행의 힘, 산업은행이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끌어내면서 성장해놓고 본인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에 목을 매는 시대를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나 말고 남들은 다 그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떼돈 벌 때 본인의 BW를 발행하는데 동의해준 삼성은 그때는 착한 삼성이고 이제는 나쁜 삼성입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자, 뭐 공동체와 이 연계되는 그런 사회의 경제 몫을 넓혀야 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이 이런 비영리 조직이 활성화돼야 된다 했는데 경제가 아무리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가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희원은 정면으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소셜 데모크라틱 이코노미를 지향한다. 즉 사민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자,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완적인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조그맣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지. 이것이 경제의 주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면은 경제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성장이 가능한 시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안희원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안희원은요, 마치 정부나 정권이 잘못해서 모든 또 예를 들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 때문에 그 다음에 정권이 잘못해서 현재의 저성장, 장기불황, 고실업, 양극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와도 이럴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요. 안희원은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공정성장론을 펼치면 경제가 성장할 듯이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는 공정성장을 하든 자유시장 경제를 하든 지금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 정도도 모르면서 감히 경제를 언급합니까? 무식하면요, 공부 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정체된 시대고 선진국부터 선진국에 가까운 중진국까지 전부가 다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도 잠깐 반짝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의원은 공감, 소통, 참여, 개방, 연대, 협치 등 이런 정치를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척근이었던 금태섭 씨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 안 의원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정치를 하는지 실컷 언해놓고 나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와가지고는 뒤집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즉 본인은 스스로 독재자 폭군처럼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측근들의 어떤 정책 제안이나 결정 내용을 다 무시하면서 본인은 국민을 향해서 무슨 공감, 소통, 연대,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측근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교육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안 의원도 바보가 아닌 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모가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학원에 유학에 사교육비를 들여도 아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부모도 아이도 절망한다.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 시대의 청년들은 절망을 합니다. 이런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고 노후 대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안 의원, 교육 문제, 즉 금수저 흙수저, 태어난 신분에 따라 갖고 모든 게 결정되고 거기에 사교육이나 유학의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사회의 스타트부터가 모두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부모의 이 계급에 따라서 교육이 정해지는, 그러면서 또 자신이 또 자식대가 또 금수저면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면 흙수저가 이렇게 선계되는 시대가 잘못됐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안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자기의 한 명뿐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로 데려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온갖 좋은 환경에서 다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세한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안 의원의 저는 위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본인은 한국의 공교육이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온갖 미국의 8학군쯤 되는 데서 좋은 환경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식을 본인 금수저인데 또 자식도 금수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본인이 교육계획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요. 내 빼고 아까 제가 안 의원 주식 상장하는 과정이나 안 의원이 커가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에서 돈 투자시키고 삼성 돈 투자시켜서 그래서 상장시켜가지고 떼돈을 번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본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인 척 하면서 내 빼고 우리 사회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취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반성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포스코에서 1등석을 받고 8번이나 받고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왔고 사회 이사를 할 때 그런 행동들이나 내 자녀를 외국에 보내서 교육시켰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또 상장을 시킬 때 대기업에 힘을 빌렸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하든지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3인칭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에 절망한다는 40대, 30대, 20대를 겨냥해가지고 소통이니 무슨 협치니 연대니 공감이니 이런 좋은 이야기만 다 갖다 붙이고 앉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 사람 망가진다고 외면하기만 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는데요. 안 의원이 지금 데리고 손 같이 들었던 사람들 다 어제까지 새정년에 있던 사람들 탈당해가 안 의원 밑에 갔는데 들고 손 흔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의원에 합류하겠다는 김한길 의원 전에 공동대표 같이 했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물입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서
정치하겠다 하면서 탈당파들 모아서 공천 못 받을 탈당파들 밖에서 긁어 모아서 새로운 인물들로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표창원 씨도 혹시 접촉을 했습니까? 나중에 표창원 씨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본인만 자기를 모를 뿐이 남들은 이제 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치 3년 차인데요. 이제 군대로 치면 병장급쯤 됐습니다. 병장쯤 되는 사람이 이등병처럼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사회 문제를 지적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성장이 안 되고 고시력 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지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정치 문제가 새로운 인물이 하늘 아래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본인도 낡은 사람들 긁어 모아서 교섭단체 이루어서 88억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임대보증금 뭐 1억 냈다고 모르겠습니다. 뭐 2억 5천만 원이라 말도 있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정치에 다 된 거 아닙니다. 조금 본인이 겸손해지고 이제 나도 때가 3년차로 묻은 정치인이다라는 부분을 알면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길 바라는데요. 오늘 한 언론에 보면 IT 보안은 디지털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덕분에 돈을 버는 일종의 사슬경비 산업이다. IT의 진짜 혁신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어둠의 비즈니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안산업은 겉으로는 IT이면서 가장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런 보안업계 출신이 입만 열면 파괴적 핵심을 외치면 누가 진정성을 인정해 줄까? 자,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본인이 무슨 스티브 잡스 이야기 하지 말고요. 본인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기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